교재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에 두 칸에 이어서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 합성함수부터 얘기해보자. 함수끼리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많이 했어요. 어떤 함수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다는 건 fx하고 gx하고 어떤 함수 두 개인데 그 함수 두 개에서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뺄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함수 두 개 다 더하기로도 풀 수 있, 1차 함수, 2차 함수 더할 수 있지? 나중에 가서 뭐 이상한 함수들 배울 건데 걔네들끼리도 다 더하기 할 수 있음? 그 뭐 명제나 집합 같은 거 봤을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긴 모양 당연히 본 적 있지? 어떤 함수 두 개 이렇게 곱해 놓은 거? 본 적 있어? 그리고 우리 수상 첫 번째 단원쯤에서 막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서 써본 적도 있어. 이것도 결국에는 1차 함수고 이것도 2차 함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물론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겠지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함수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함수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 이거 사칙연산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뭐 배우진 않았지만 잘 써먹고 있었단 말이야. 요 사칙연산에 추가해서 이제 함수에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행동, 연산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배우게 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함수들끼리 합성을 하는 거야. 합성.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떤 함수 두 개,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혼자서는 뭐 합성이고 뭐고 자주고 할 게 없잖아.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어떤 함수와 또 다른 함수 더 있음. 세 개여도 되고 네 개여도 되고 더 많아도 돼. 최소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얘네 둘을 합성한다는 것을 기호로서 이렇게 가운데다 동그라미 조그만 거 하나 적어서 합성이라고 나타내. 이게 사칙연산을 제외한 또 다른 함수끼리의 계산이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 이게 합성에 대한 기호고 여기 옆에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처럼 이렇게 gx를 써줘. 물론 여기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기는 한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안 칠 거야, 선생님 계속. 이 말은 요 x가 정의역으로서, 그러니까 x값 대입하는 값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뜻이고 그 x가 맨 처음에는 g하고 붙어 있으니까 x를 g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gx가 뭐 x-1이라고 한다면 뭐 x에다가 2를 넣으면 g2는 1이 되는 거고 뭐 x에다 5를 넣으면 g5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5로 해볼게. 이렇게. 합성을 해놨는데 먼저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x 옆에 g가 붙어 있으니까 얘랑 먼저 좀 계산을 하자 라는 의미로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요걸 계산한 결과가 4잖아. 그러니까 이 4를 이제 바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4를 대입해서 문제를 뭐 식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먼저 여러 개가 합성이 되어져 있더라도 최초에 집어넣는 x 바로 옆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옆으로 가주시면 돼요. f 합성, g 합성, h 합성, 뭐 i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x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랑 먼저 계산이 되고 얘 계산된 결과가 얘랑 다시 계산이 되고 얘 계산된 결과가 얘랑 다시 계산이 되고 얘 계산된 결과가 얘랑 다시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합성임.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땐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함수가 뭔지 주고 x에다가 뭘 대입하는지 안다면 그것들을 대입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근데 이 의미가 계산의 의미지 엄청 막 심오한 의미는 아니잖아?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심오한 의미임. 요거 봐봐. 이게 요거부터 하자. 요게 무슨 값이야?
여기 x값이지. 한마디로 얘가 지금 정의역이야. 그럼 이거 계산돼서 나온 ix 얘는 무슨 값이야? 이거 치역이지. y값이야. 계산돼서 나온 결과 맞지? 그럼 이 y값이니까 이 큰 네모는 치역이야, 치역. 근데 요 놈이 다시 h랑 붙어버리잖아? 그럼 이게 치역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로 또다시 바뀌어? 또다시 정의역의 의미로 또 바뀌어. h로 계산이 되면서부터는 이 네모 값이 h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가 또다시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합성이야, 결국에. x의 정의역에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 치역을 가지고 걔를 다시 정의역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함수에 대입하고 그럼 또 나온 그 치역의 결과를 또다시 정의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정의역을 그 다음 함수인 g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반복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x 하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이게 x가 안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그냥 주어진다면 이 함수들을 계속 합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그럼 이걸 계속 합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f 합성 gx였는데 이게 gx가 x제곱이고 fx가 뭐 2분의 뭐 루트 3x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놈이었다고 쳐봐. 이런 놈이었다고 한번 쳐봐. 그럼 맨 처음에 요 gx에다가 대입하는 이 x는 사실상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이게 그냥 실수 조건에서 함수로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실수 전체 범위를 갖는 x 값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이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첫 번째로 gx로 나오거든. 근데 이 gx를 갖고 그림을 그려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이 gx가 또다시 fx로 들어간다는 뜻은 다시 또다시 fx로 들어간다는 뜻은 지금 여기에서 누가 정의역으로 사용된다는 거야? 이게 정의역으로 사용된다는 거야. 첫 번째 gx, x에 들어가는 값은 실수 전체니까 다 집어넣어서 x제곱이라는 결과값을 뽑아냈는데 두 번째로 gx가 fx로 들어갈 때는 이 x제곱이라는 결과값이 fx의 x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맨 처음에는 실수 전체 집합이었다가 그 다음에 합성을 해서 f를 사용할 때는 이때 들어가는 정의역은 뭐가 됨? 0 이상인 값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x에 따라서 똑같은 x들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 나온 걸 가지고 y값 나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치역 나온 걸 가지고 또다시 정의역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입하는 정의역의 값이 계속 변함. 그럼 이 계속 변하는 게 사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 가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 적용이 많이 됩니다. x 맨 처음에 시작은 실수 전체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x제곱 즉 0보다 큰 부분에서만 또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 함수에서 나오면 제일 어렵게 나오는 영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의미는 이런 거다. x 대입해서 먼저 붙어있는 함수부터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를 그 다음에 붙어있는 함수에다 대입을 해서 계속 끌어나간다. 이런 얘기야. 물론 내가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이런 거야. 이 gx 이거잖아 이거. 그지? 얘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루트 3x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뭐. 이게 f 합성 g x라는 뜻이야. gx를 f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gx를 f에다 대입하는 그럼 뭐 결과값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합성이라는 게 대충 이런 식인 걸 알았다면은 합성에 대한 성질 몇 개만 좀 알아볼게요. 합성에 대한 성질, 합성함수 성질. 첫 번째,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바뀌면 계산 결과가 달라요. f 합성 gx랑 g 합성 fx는 서로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같게 만들 수도 있겠지. 어떤 숫자를 조작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하지만 같게 만들 수는 있다. 같게 만들기는 가능.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고 gx가 x-1이면 이 첫 번째 합성은 gx가 f로 들어가는 거니까 x-1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합성은 fx가 g로 들어가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집니다. 두 식은 같지 않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는 그 둘의 위치를 바꾸거나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합성은 같은 결과를 갖지 않아요. 합성이 같지 않아요. 두 번째. 근데 합성이 두 개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개 돼 있으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괄호를 여기다가 치는가, 괄호를 여기다가 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수 있겠지. 두 개밖에 없으면 어차피 얘네 둘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괄호 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제 세 개 이상이 돼버리면은 여기다 괄호를 칠 건가 여기다 괄호를 칠 건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방금 1번에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거 위치 바꾸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지금 괄호를 친다는 건 위치가 바뀌는 거냐 계산하는 순서만 바뀌는 거냐? 계산하는 순서만 바뀌는 거지.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F랑 G랑 합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G가 F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야. H가 G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야.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누굴 먼저 계산해도 결과값은 똑같아요. 이건 3개짜리니까 귀찮아서 안 보여줄 거야. 위치는 바뀌면 안 돼. 대신에 괄호는 누굴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그래. 당연한 얘기인데 3번에 봐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임? F 합성 I는 F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일 거야? 이거 내가 앞에서 얘기 한번 했는데, 이거 I가 뭔지. 뭐야 I? 기억이 나네. 이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항등함수야? 이 I가 합성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봐봐요. 1 더하기 뭐 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옴? 0이지 0. 2 곱하기 뭐 하면 자기 자신 나옴? 1이지.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0과 1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더해가지고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이 0의 역할. 곱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1을 곱하면 되는 이 역할. 그러니까 F가 누구랑 합성돼서 F가 그대로 나올 거냐? 항등함수하고 같이 합성을 하면은 F가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저기 얘네 같은 존재, 얘네 같은 존재. 큰 의미는 없어.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다고? y는 x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봐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 i가 x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봤자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봤자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그러니까 합성은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항등함수에 한해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에이, 말에 항등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 항상 똑같다고. F에다가 I를 합성하면 항등이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이런 의미가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그 1, 2, 3번에 대한 얘기였어.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역함수에 들어가면서 요게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합성함수 요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계산을 할 때는 계산해서 맨 왼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게 x가 y가 되고 또다시 그 y가 x가 되는 거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계속 바뀔 거다라는 그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합성함수고. 자, 이번에는 역함수로 갑시다. 역함수.
앞에 함수 배웠을 때 내가 별표 3개 쳐준 함수가 딱 하나가 존재했는데 어떤 함수였냐면 내가 1대1 대응 함수에다가 별표 3개 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대1 대응에다가 별표 3개를 쳤음. 자, 역함수는 이 역자가 거꾸로란 뜻임. 반대란 뜻이에요, 반대. 역함수니까. 역이란 말이 반대란 뜻임. 뭐 역수, 역주행. 또 뭐 있지? 역 들어가는 거? 거꾸로는 의미가? 몰라. 하여튼 거꾸로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함수를 배울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x 정의역하고 y 공역에 대해서 1, 2, 3이 4, 5, 6으로 4, 5, 6, 7로 한번 하나 더 할게. 4, 5, 6, 7의 공역을 갖고 있는 놈들한테 이제 총을 쏘잖아. 이렇게 총을 쐈단 말이야. 이렇게 총을 쐈는데 역이잖아. 역. 그러니까 거꾸로란 말이야. 이제 복수할 타이밍이 온 거라고. 총 맞은 애가 총 쏜 애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총알을. 다시 쏘는 거지. 그러면 4가 1한테서 맞았으니까 1한테 다시 돌려주고 5는 2한테 돌려주고 7은 3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X에서 화살을 쏠 때는 함수거든? 맞지? 모든 1, 2, 3이 한 발도 빠짐없이 딱 한 발씩만 애들을 다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는 함수가 맞아. 그런데 이 빨간색 방향으로 봐보면 이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가 아니지. 함수가 아닌 이유는 얘 때문에. 얘는 총을 못 쐈잖아. 맞지도 않았으니까 쏠 수도 없다고. 그럼 거꾸로 가는 이 방향으로 가는 함수라는 게 정의가 돼야 안 돼. 이건 정의가 안 됨. 그러면 다시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을 때 1, 2, 3이 있고 4, 5, 6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를 쓰려고 맞은 애가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또다시 얘도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살펴보면 얘네들이 다 한 발씩 쐈으니까 함수야. 그런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봐보면 4는 2대를 맞았기 때문에 2발을 복수를 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함수가 아니잖아 또. 그래서 얘도 함수로서 정의가 안 돼. 문 닫아도 돼. 그럼 결론은 이거잖아. 여기 x에 1, 2, 3, 4가 있고 여기 y에 5, 6, 7, 8이 있다면 이렇게 화살을 쏴서 맞춰야 얘네가 다시 한번 복수를 할 놈들이 생기고 왼쪽에서 봐도 한 발씩 다 맞췄고 오른쪽 방향에서 갈 때도 한 발씩 다 맞췄기 때문에 얘는 이것도 함수고 요것도 함수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결국에 역함수라는 게 1대1 대응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게 복수를 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함수로서 정의가 돼야 되니까 이게 1대1 대응에서만 역함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이 키워드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1대1 대응에서 역함수가 만들어짐. 됐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말은 원래 함수를 뭐라고 생각하고 풀라는 거야?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건 fx를 뭐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야.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 함수다. 이거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야. 왜 이렇게 졸아? 졸지 마. 껌을 씹다가 왜 안 씹어? 계속 씹어.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역함수에서 이게 첫 번째 키워드. 역함수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야. y는 x. 두 번째 키워드는 y는 x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보내는 함수는 누가 정의역이야? x가 정의역이지. 그래서 x가 결정이 되면 y가 나옴. 두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함수는 누가 정의역이 됨? 그럼 반대로 y가 정의역이 되지? y가 정의역이 되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 됨.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냐면 x하고 y에 뭐가 바뀌어? 계속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쏘는 애들 맨 처음엔 얘가 x고 얘가 y였잖아. 근데 반대로 보면은 얘가 x고 얘가 y가 되는 거라고.
그럼 x하고 y의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x하고 y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는 무슨 대칭? x하고 y의 위치가 바뀜. 무슨 대칭?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인 함수로 만들어져요. 이게 역함수예요. y는 x 대칭인 함수로 만들어져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그래서 일단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라는 뜻.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옮겨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난다라는 뜻.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럼 역함수가 뭔지는 알았지 이제? 뭔지 알았어? x가 y가 되는데 y가 다시 x가 되는 거 역함수라고 부름. 그럼 이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의 기호는 원래 함수를 fx라고 놓는다면 이놈의 역함수는 그러니까 여기니까 거꾸로란 뜻이잖아. 우리 이거 옛날에 한번 잠깐 얘기했었지? 이거 얼마라고? 음수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2분의 1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위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거꾸로의 의미.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역수라고 부르잖아. 거꾸로라고 얘기를 함.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도 거꾸로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기호를 붙이고 x 이렇게 써주면 이게 역함수의 의미야.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1제곱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이걸 표현할 거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는 요 가운데다가 거꾸로라는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걸 붙인 거지. 이 의미는 아니다. 이 의미 절대로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얘를 역함수의 기호로서 사용을 하고 읽을 때는 역함수로 읽거나 아니면은 인버스라고 읽거나 아니면은 혓바닥 잘 굴려갖고 이렇게 인버스라고 읽던가 하여튼 이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음.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역함수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기호로서는 저렇게 표현한다. 되지?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볼게.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역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y는 x 대칭이야.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 그치 서연아? 그치?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 그럼 x하고 y의 위치가 바뀐다는 건 모든 거에 x하고 y의 위치가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도 바뀌어야 돼. 범위도. 이거 x하고 그냥 y만 바꾸고 범위를 그냥 냅두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뭐지?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x가 1 이상일 때는 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야.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쳐. 그러면 봐봐. 잘 봐봐요. x가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x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림이 그려질 건데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니까 똑같이 0에서 기울기가 좀 더 큰 애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지? 여기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대1 대응 함수 뭐라고 얘기했음? 증가할 때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1대1 함수를 만들어 놓고 예시를 잘못 뜸. 바꿀게. 이거 2. 얘 2 빼기 2. 얘 3 빼기 3. 이렇게 바꿀게. 그럼 이제 뭐 크게 바꿀 건 없겠지? 자, 이렇게 생긴 놈이야. 여기에 이거의 역함수를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한 대칭을 시킬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이게 역함수거든.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나왔을 때 y는 x 대칭을 시키면 되니까 y는 x 대칭 시키는 거야. 그냥 y는 2x 빼기 2잖아.
그럼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x는 2y 빼기 2잖아. 그럼 넘겨서 계산을 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1x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y는 3x 마이너스 3이니까 역함수를 만들 거니까 x는 y 대칭이 되면서 x랑 y랑 이렇게 자리가 바뀔 거고 그럼 y는 계산하면 3분의 1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얘가 3분의 1x 플러스 1이 돼.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안 바꾸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안 될까? 얘 이거 첫 번째 계산됐을 때 x에다 1 넣으면 얼마야? 이거 0이지 0.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가 1 대입했을 때 얘 y가 0이기 때문에 x랑 y랑 다 자리를 바꿔야 된다며. 그러니까 x랑 y랑 이것까지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1이 아니라 x는 0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지?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1 대입하면 0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림을, 그러니까 좀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x랑 y랑 자리만 바꾸면 되네 그러면서 자리만 띵 바꿔서 딱 넣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끝내지 말라고. x랑 y랑 전체 범위가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여기 들어가 있는 x도 y랑 범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저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역함수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역함수에 대한 성질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세 번째, 역함수 성질. 진짜 중요함. 얘는 역함수 성질에서 또 별 2개짜리.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한 80% 이상 쓰이는 성질이야.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역함수 a는 b다라는 것을 뭐로 쓸 수 있냐면 f b는 a다로 사용을 할 수 있어. 뭔 말이냐면 이 역함수에서 요 a가 x 값이지. 요 놈이 y 값이잖아. 그럼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건 얘를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소리 아니야. 얘를 역함수로 만든 거니까 요 역함수를 원래대로 돌리면 원래대로 돌린다는 말. 또 다시 무슨 일을 벌여야 돼? y는 x 대칭을 또 시켜야 되지. 역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면 x랑 y랑 이놈이 x고 요놈이 y니까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제일 많이 쓰임. 근데 여기가 a, b로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니네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f 인버스 x-3은 뭐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요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요 부분이 치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거 원래 함수로 돌리면 그냥 통째로 다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 B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그냥 통째로 다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역함수라는 말 자체가 정의역하고 치역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그냥 정의역 역할을 하는 애와 치역 역할을 하는 애가 자리를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99% 이상은 역함수를 구해 안 구해? 역함수를 안 구해.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진짜로 역함수를 구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한 1%밖에 안 됨. 실제로 문제에서 역함수가 뭔지 적으세요. 이런 문제들이 아닌 이상은 역함수를 안 구해요. 그럼 역함수를 안 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로 문제를 풀으라는 뜻인 거야. 알았지? 역함수의 문제라고 해서 역함수를 구하고 푸는 게 아니라고. 역함수를 안 구하고 요 성질을 이용해서 원함수로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말을 좀 잘 기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냐 저 역함수 들어와서 나온 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것만이라도 일단 익혀 놓으면 역함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요거 일단 잘 봐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다 짜잘짜잘한 성질들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성질은요. 만약에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 하면 뭐 될 것 같음? 원래 함수 돌아오겠지 뭐. y는 x 대칭시킨 다음에 y는 x 또 대칭시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세 번째, 어떤 합성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걸어버린다면, 전체 다 역함수를 걸어버린다면 얘는 그 우리가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 배울 때 그거 반대맨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반대맨 법칙보다 더 반대맨임. 뭐냐면 아예 그냥 뭐까지 다 바뀌어버리냐면 아예 위치도 바뀌고 역함수까지도 걸려버리. 알았지? 합성함수에다가 역함수를 걸어버리면 아예 위치까지 다 바뀌고 바뀌어버려. 이 원리는 뭐냐면 네 번째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해줄게. 네 번째, 어떤 함수에다가 그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원래 함수에다가 역함수 합성을 시키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 자, 요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안 푼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됨. 그럼 y는으로 구해보면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요게 원래 함수 fx고 요게 그 다음 함수 역함수야.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시킬 거야.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시켜봅시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인버스가 원래 함수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원래 함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2에 2분의 1x 마이너스 1 더하기 2야. 계산을 하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뭐로 튀어나옴? 그냥 x로 튀어나와.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언제나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항등함수 x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4번의 원리를 통해서 3번 원리를 잠깐만 증명을 하면 f 합성 g랑 f 합성 g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고. 맞잖아. 이 4번의 역할이 원래 함수하고 그거의 역함수 합성. 서연아, 원래 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 합성을 시켰어. 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규律법을 해보자. 얘가 아니라라고 가정을 한다면 f 합성 g에다가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돼. 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은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 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i가 나올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증명 끝. 얘가 거짓말이니까 얘가 참임. 다시 그러면 f 합성 g에다가 f 합성 g의 역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얘가 맞다면 f 합성 g에다가 자리까지 바꿀 거야. 그럼 g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로 나온다고. 그럼 내가 얘기를 했지.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지 않고 먼저 계산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럼 얘네 둘이 합성을 하면 뭐가 됨?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뭐가 됨? 항등함수가 됨.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값이 됨. 그럼 얘가 없어짐. 그럼 뭐가 남아? f 합성 f 인버스만 남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다시 항등함수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있으나 마나한 값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게 결과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함수하고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놓으면 마치 그냥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돼? 1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서로 약분한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없애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 아시겠죠?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5번째. 만약에 f 역함수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f 역함수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함수를 찾고 싶음. 그럼 원래 함수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게 자리 바꾸는 게 여기 식이 너무 복잡하거나 힘든 상태면 자리를 바꿔봤자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이 네모가 개복잡한 게 나오고 여기가 x 이렇게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도 자주 사용을 하냐면 이거를 양변에다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1 더해도 똑같잖아. 양변에다가 2를 곱해도 똑같잖아. 2로 나눠도 똑같고 3을 빼도 똑같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이 양변에다 똑같이 합성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양변에다 똑같이 합성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합성의 순서는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시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왼쪽에 합성이 돼야 돼. 순서가 바뀌면 다른 값이 나오니까. 왼쪽에다 합성을 하면 왼쪽에다 똑같이 합성을 시켜줘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x가 되고 여기가 f 네모가 돼. 지금 이 성질이 이 첫 번째 성질이랑 같은 성질인 거 알겠어? 지금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 성질이 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언제도 어느 때 많이 활용이 되냐면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 똑같은 함수를 같은 부분에다가 합성을 시켜도 결과가 같다라는 걸 쓸 때 좀 많이 사용이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이쪽 왼쪽에다 뭔가 합성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왼쪽에다 둘 다 똑같이 합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좌변 우변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알았지? 대신에 그 합성의 위치만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다 했나? 5개? 네, 됐네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역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명제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야! 저기 누구야? 예원아. 뭐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서로 같은 말이고, 그래프상에서 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건데 그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범위도 체크해서 무조건 다 바꿔주셔야 돼요. x, y 범위를.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얘다. 얘가 그냥 90% 이상 문제에서 풀 때 엄청 많이 활용이 되고 얘를 활용을 했을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놈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상수값이 아닌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위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짜잘한 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